안녕하세요. 암과 체계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암 환자가 개인적으로 겪어야 되는 혼란에 대해서, 또 암 환자에게는 가족과 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는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간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간병 문제는 어떤 건가요?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수 있어도 가족이 여전히 중요한 건가요? 이제 중병의 경우에는 혼자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이제 간병인을 반드시 구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입원하면서 봤지만, 저희한테도 간병인 구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다행히, 거절했죠. 예, 저는 다행히 가족들이 있어서 네. 간병인을 구하진 않았는데, 또 간병인이 또 티가 나요. 이 티가 난다는 게 뭐, 그 일을 대충 해서 티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 그 간병 파견 회사에서 주는 옷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네, 네. 그 옷을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아, 저분들은 간병 회사에서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인가 보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었죠. 병원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이제 식판 갖다 놓고 뭐 네. 하는데 이제 여러 층에 걸쳐서 똑같은 옷을 입으신 여사님들이 네, 네. 병원 직원은 아닌 분들 네, 네, 그렇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간병인은 음, 대부분 사실은 그 중국인이세요. 중국 동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이세요. 네. 한국말 잘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앱이 있는데 네, 그 앱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간병인도 이제 사람마다 되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간병인에 걸리면 계속 바꾸라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간병인 분들은 좀 가족하고는 달라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자한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분들도, 그분들에게는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빨리 나은들,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으신다는 게 또 어떨 때 눈에 보인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한데, 네. 그렇다고 그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회사에서 아무 관심 없이 일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게 눈에 보이나요?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저희가 일하는 거 말고 간병인이 간병하는 것도 관심 없이 간병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관심 없이 간병한다기보다는 네, 왜 가끔 자리를 많이 이제 그 환자를 보다 보면 네,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간병인 분들은 잠깐 어디 갔다 오셔요. 네, 근데 저 다른 가족들이 이제 그 기다리는 경우 가족들은 거의 끝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뭐 네, 그런 식인데 네. 이제 간병인 분들은 그만큼까지는 못 하시죠. 그것도 아마 뭐 간병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재활 치료 같은 거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계속 지키고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네. 좀 나갔다 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검사도 MRI 같은 것도 한 1시간 걸리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환자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그때까지도 안 돌아오는 간병인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럴 땐 좀 당황스럽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순서를 기다리는 그 검사라든지 이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님 할 때 네 하고 이제 그 차례를 네.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환자가 기운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이랑 같이 갔겠죠. 네. 근데 그때 간병인 분이 어디를 잠깐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계실 수도 있죠. 네. 그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하는 그렇게 부르는 간호사님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네. 장맥주님 다음 김세삼님 김세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네, 네. 막 열심히 장맥주님 안 계세요? 그런 그러시는 분도 분도 계시고, 계시지만 네. 네,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넘어간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재활치료 받고 이제 환자가 나왔는데 간병인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그 환자가 막 화장실 가고 싶어 해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거 본 적도 있고
심지어는 그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셨잖아요. 휠체어에 타셨던 분이. 그리고, 그건 또 다른 환자분. 예. 그래서 넘어지실 뻔했죠. 예, 네. 넘어지셨죠, 사실. 거의 네네.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신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네. 그분이 많은 수액을 좀 달고 계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잽싸게, 마침 장맥주님이 네네. 그 근처에 계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얼른 네. 넘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셨고, 바로 간호사님들도, 네. 어,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막 오셨죠. 네.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환자를 주위에서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제가 마침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했는데 근데 그분은 기다린 분이 간병인이 아니었고 아들이었어요. 아, 네, 아, 아들이 오더니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식으로 네, 네, 사실은 한참 있다 왔는데 네, 네, 그랬습니다. 특히 뇌수술 환자한테는 간병인이랑 가족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의식 저하 상태일 때 계속 말을 걸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 뇌수술 환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픈 환자일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냥 신체적으로 네, 뇌와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으나 네, 그럴 때는 사실은 환자가 움직이려고 할 때 좀 네, 몸이 불편하니까 그때만 좀 거들어 준다거나 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 같으면 뭐 환자가 잔다 하면은 네. 그냥 그 시간에는 좀 간병인 분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렇죠. 환자가 베드에 누워가지고 뭐 책을 읽거나 뭐 핸드폰 네, 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뇌수술 환자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 베드에 있을 때도 간병인이 필요한 것이 네. 사실 제가 재활을 받을 때 네. 재활 처음 시작했을 때 뭘 했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요일을 분간하고 제 나이를 알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재활치료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를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갔느냐, 그럼 몇 년도에 갔느냐, 네. 혹시 결혼을 했느냐, 그렇다면 몇 년도에 했느냐. 그래서 네. 이 감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뻤냐 이게 아니고 네. 몇 년도에 했고 그 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제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은 뭐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약간 팩트 체크처럼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재활 치료가 없는데요. 네. 그때는 간단한 숙제도 내주시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글로 써봐라. 네. 너의 과거 이런 걸 날짜 같은 것들, 뭐 고유명사 같은 것도 이렇게 쓰고 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그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그거를 할 때 제가 저희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병인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간병인은 그렇죠. 저의 과거를 몰라요. 네. 현재의 움직임을 도와줄 뿐. 그래서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있던 뇌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면 참 나의 과거를 아는 친구라든지 뭐 나의 과거를 아는 지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그 과거를 모르더라도 계속 말을 걸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간병인이 힘들게 네, 그렇죠. 막 말을 걸고 결혼 언제 하셨어요? 하고 네, 그럼 환자가 대답을 즉시하지 않거든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말을 네, 못 하겠다고 피곤한 표정으로 그냥 네. 가만히 있을 때 결혼 언제 하셨어요? 하고 몇 번 물어봐야 되는데 음. 그거 그렇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 회사 다니는 거랑 네, 똑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네, 그닥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병실을 지나다녀 보면은 환자들은 대부분 눈 감고 그냥 누워 있고 간병인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음, 계시거나 간병인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뭐 어디 뭐가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숙제가 양이 너무 많아요.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다 네.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간병인 분들도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간병인 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 화내는 그쵸. 환자도 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잘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네.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에도 가족한테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간병인한테 부탁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암 환자의 경우에 네, 피로가 굉장히 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예요. 네, 피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암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네, 항암이란 항암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빈혈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피로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항암 그 할 때 좀 피로한 날은 누워 있거든요. 네, 그냥 누워서 쉬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피로라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당연히 피로하니까 육체적인 노동이나 긴 시간 집중해야 하는 활동은 피합니다라고 했는데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노동을 격렬하게 합니까? 네, 그럼 이때 집안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나눠준 네,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하고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네, 집안일은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단 너무 누워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병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뭐 네,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네, 택배도 받아야 네.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죠. 이런 거를 간병인한테 시키기는 좀, 그건, 그렇죠. 예, 도움이면 모를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나가서 산책하자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병인이 과연 자발적으로 할까? 네, 가족이라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사실 낮잠을 자는 편이 아닌데요. 네, 그 너무 피로해가지고 낮잠을 잔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길게 잔 거죠. 막 1시간 반씩 자고 그랬더니만, 어, 여기 나오는 말처럼 저는 오히려 밤에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낮잠을 네, 너무 길게 잤더니. 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길게 자는 거는 낮 시간에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짧게 짧게 눈을 감고 선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쉬고 있죠. 네. 저희가 간병인은 안 좋고 가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이 혼자서 암을 겪어야 되는 분들, 그래서 간병인이라는 서비스 밖에 이용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또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가족한테 당부하는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럼 계속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darling.